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스타 시간입니다. 저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네, 우리 그 시장에 산타랠리가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지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저는 산타랠리를 기원하면서 오늘 산타 할아버지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받는 그런 시간이죠. 지금부터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화도 많이 신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0분 동안 즐겁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안시랭카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약세 때문에 시장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경남 지역의 상장 폐지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12월엔 과연 수익률 역전 기회 가능할까요? 종목 상담 받고 판단해 보시죠. 전화 02786-1021-1023, 문자는 02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벤트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반도체주가 지난주 흐름을 끊어내고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주 지금이 바닥일까요? 그렇다면 살 수 있는 기회일까요? 사고 싶은 종목 023-3366-8288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배현철의 평생하는 주식 투자 CD 드릴게요. 배 대표님, SK하이닉스 가을 정도에 매도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잘 주셔서 우리 시청자님들 잘 대처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한번 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기회일까요? 반도체주. 글쎄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수랑 연동되고 대장주죠. 예, 근데 이제 뭐 많이 빠진 거 말고는 크게 재미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삼성그룹에서 앞으로 먹거리를 어떤 걸로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반도체도 물론 가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하시는 분들 같으면 오히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이제 내일 정도에서 반등 들어오는 거 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자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겠습니다 하시면은 꼭 사고 싶은 건 사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을 거다, 그죠? 당분간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니까 지금 이제 제약주들 중에서 오늘 JW홀딩스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무상증자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하고 연말에 배당하고 주식 배당하고 요거 다른 점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산타 할아버지 같지 않으세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시장 점검을 좀 해볼게요. 오늘 수급 논리로만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3,000계약 정도 이 시간에 이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선물을 매수를 한다는 거는 종합주가에서 올라가는 쪽에다 배팅을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에도 60억 정도 매수고 기관들도 1,700억 매수인데요. 오늘 개인 투자들만 매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 팔고 이제 연말 좀 보내자 이런 생각이 가실 수도 있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사면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개인 투자들을 매도하는 게 참 거꾸로 가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 종합주가 지수는요 오늘 3포인트 플러스인데 물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셀트리온도 오늘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차트 모양만 보면요 미국 시장 빠졌다 중국 시장 빠졌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 2050포인트는 지난주에 찍었던 여기는 저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2100포인트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아마 2100포인트 돌파되면서 주 후반에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산타 랠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보면요 온통 악재만 보이니까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지표 같은 걸 곰곰이 보면 지금 주식형 펀드에서도 좀 자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지금 좀 자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내려가면 올라오게 돼 있는 게 그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몇 종목 볼게요. 자, 보혜양조입니다. 야, 보혜양조 이거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그러는데 따라가면 딱 물릴 것 같은 그런 시점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시민 의원이 이쪽에 사회이사로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의원이 지금 그쪽에 갈 때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가실 때 난 정치 안 합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또 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이 1순위다 그러면 정치하고 싶어지겠다, 그죠? 아무튼 뭐 보혜양조가 그런 걸로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에서는 당연히 고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 이제 매도하는 시점을 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오늘 내일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나리자인데 이제 날씨 춥다가 조금 풀리니까 또 미세먼지 얘기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금수강산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참 금수강산은 아닌 것 같죠. 미세먼지에다가 뭐 날씨도 춥고 덥고 그냥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미세먼지 그 테마로 해가지고 마스크 만드는 모나리자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모나리자도요, 차트 모양만 보면 여기 4,400원 올라오면은 두 번씩이나 맞고 떨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좀 고점보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테마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 테마를 만드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만에 하나 요거는 오늘 만들었던 3,800원 빠져버리면 참 그 다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네이블입니다. 네이블은 요새 이제 5G 얘기 나오면서 유무선 통합 솔루션 만드는 그런 회사들 이제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블이 요즘 보니까 그 여러분들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카톡의 장점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해서 대용량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자 메시지는 그게 지금 안 됩니다. 잘 용량이 막 큰 거는 안 보고 그러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이쪽에 통신사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차세대 메시지 이런 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네이블이 이제 거기에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인데 오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갭상승 해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6,000원 선에서는 좀 부딪히겠죠, 그죠? 6,000원 선 단기 저항선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어차피 저 예전에 보면은 카톡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그죠? 시장의 반응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블도 가시종으로 보시는데 오늘은 보유하시지만은요, 6,000원 선은 단기 저항선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자 좀 볼게요. 문자 보니까 오늘 뭐라 그랬나요? 대대표 안녕하세요. 명문제약 재무제표 자세히 명문제약이요? 명문제약 좀 잠시 이따 봐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하고 3004번님은 대표님 산타 모자 잘 어울립니다. 코리안 한과장품. 한과장품 코리아나는요 지금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세요. 예, 지금 뭐 중국 관광객들 늘어나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이런 종목들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세요, 어머니. 그런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뻐요. 그 모자 쓰시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모자가 이쁜 게 아니고 사람이 잘생겼죠? 아유, 네. 미남이세요. 아, 고맙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그래요? 네. 아유, 근데 어머니. 네네. 요새 주식시장 있으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너 올해가 제일 힘들던 것 같죠,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우리가 사는 게 매일 힘들어요, 사실은. 하긴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지나가면 그게 또 추억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좀 요즘 힘들지만 좀 지나가고 나면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그때 참 어려울 때 도움이 많이 됐어. 그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런 거 사셔야죠. 자, 오늘 어떤 종목 보여드릴까요? 네. 대부마그네텍. 대구 마그네틱 이건 뭐 하는 뭐예요, 어머니? 예? 그거요? 예. 저기 뭐야 차. 저거. 예. 말도 안 나오네. 예? 차 뭐요? 전기차. 전기차? 부품. 전기차 부품? 네. 아닌데? 잘 모르는데. 그게 잘 모르잖아요, 어머니. 네네.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살 때, 예? 이거 수입 콩으로 한 거야, 국산 콩으로 한 거야 물어보고 사죠. 네. 그러면서 주식 살 때는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대충 보고 사는 거죠. 대충 누가 얘기하면은 막 텔레비를 보다가 말 잘하는 애들이 막 얘기하면은 막 따라가 사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 좀 잘못됐어요 지금. 그 그렇죠. 주식은 네. 내가 잘못됐다 싶으면은 빨리 매도하고 나와서 리스크 줄여가지고 손실을 빨리 만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네. 이거 네. 자석 응용기계 하는 걸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뭐야? 자석 같은 거 마그네틱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네, 하는 네. 건데 이게 뭐냐면 2차 전지를 만들 때 네. 거기에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잖아요. 예, 불순물이 들어가는 이거를 뭐 제거하는 기계를 만들었다. 소재 공정용 철 제거제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뭐 2차 전지 수혜주 그러는데 사실은 좀 말을 갖다 붙이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건 사지 말아야지.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차트 외환 보면 이거 신규 상장했잖아요. 예. 신규 상장에서 9만 원부터 지금 5만 원권이 왔는데 이 신규 상장한 종목은 한동안 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많이 조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 상장할 때는 올해는 신규 상장하려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야지 상장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좋았겠죠. 그죠? 좋으니까 실적이 네. 좋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항상 보면은 신규 상장한 종목은 그 다음 해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볼 때 6만 원 선을 봤는데 네. 이거는 종목 교체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곧 응? 배 선생님이 교체하라면 나 해요. 저 전에도 예. 인프라코 그거 해서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하고 이제 잘 인연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 이것도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종목 교체 하시다 오늘 매도해가지고 현금 만드세요. 아유, 응? 제가 72,000원에 샀는데. 아, 그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 내가 왜 샀는지를 얼마에 샀는지 왜 안 물어봤는지 아세요? 가슴이 아파서. 예, 네. 가슴이 아파서 안 물어봤어요. 보나 많아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흐르기 시작하면 많이 흘러요. 그리고 요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네. 요새 별로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예?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 전기차 막 이러는데 지금 안 좋고 이게 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면 지금 살 종목 많이 있잖아요. 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내일 아침부터 8시하고 9시 반에 2번에 매일 무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네. 예, 그런 종목으로 좀 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게 만약에 어머니 여기서 한 5만 5천 원 가면 그때는 못 팔아요. 진짜 못 팔아. 맞아. 손실 너무 많이 나서 못 팔고 그냥 장기 투자 이러는데 장기 투자 그러면 고생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보통 신규 상장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내렸다 그러면 9만 6천 원부터 5만 원까지 됐으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네. 그쯤에서 보면 그러면은 제가 가져가십시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많이 흘러요. 예, 그래서 예,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이거는 종목 교체 하시는 걸로 예? 긴장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들 또 계속 좀 탈고 있네요, 좀. 그죠? 네. 예, 진작 상담을 좀 하시지. 긴장해야 되는데. 예? 꼭 보면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꼭 저기 다른 데 가서 놀다가 나중에 나한테 오더라. 안 그랬어요. 그렇죠. 몇 번 전화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됐어요? 네. 에이, 참 하여튼 인연이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거는 현금 확보를 좀 하시고 예? 네. 예,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아니야, 오늘 해요. 하셔야 돼. 하신다면 지금 하세요. 지금요? 예, 지금 하시고 오후에라도 만약에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것도 무섭던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나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회사 분석하고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스 살아나면서 제약주 바이오주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제약주 바이오주 중에서도 실적 좋은데 덩달아 많이 빠진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예, 일단 뭐 사는 건 나중에 사고 지금 일단 현금부터 만들자, 그죠? 네. 예, 지금부터 매도하셔가지고 저 위에 높여놓고 있다가 못 나가면 안 되니까 달라는 대로 주세요. 예? 네, 예, 잘못된 건 빨리 잘라야 되니까. 네. 예, 현금 만드시고 저한테 다시 문자 보내세요. 나 현금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종목들 무료 문자 보내드릴게요. 네. 어머니, 네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다 지금. 일단 현금 만드시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도 저한테 상담 받으셨구나. 근데 이제 뭐 팔고 나서 빠졌으면 다행인데 팔고 나서 올라가면 없으면 또 오늘 혼날 뻔했다, 그죠? 근데 문제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그 2차 전지 중에서는요. 이 포스코 캠텍을 잘 봐주셔야 돼. 이게 대장주예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가 지금 못 가잖아요. 이게 포스코 캠텍 차트 보세요. 그죠?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쌍봉 찍고, 예, 쌍봉 찍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딱 맞고. 그러면 지금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전기차 2차 전지가 대세긴 대세기. 전기차는 뭐 대세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차등이 걸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소나기는 피해 가셔야죠. 지금 흘러내리겠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이거 일진 머티리얼즈도 뭐 급락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좀 저점을 만들고 있긴 한데 이건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져갈 수 있지 새로 매수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소나기는 좀 피해 가시고요. 제가 웬만하면 매도하자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고요. 아까 명문제약 그 말씀하셨는데요. 명문제약은 우리가 지금 그 차트 상장 기업 분석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그 HDS상에서 다 있거든요. 명문제약 볼게요. 명문제약 보면 거기도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치매치료제 얘기 나와가지고 그때 했던 종목인데 재무제표 보면 작년에도 한 1,400억 정도 매출 나고요. 한 7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죠. 올해도 9월달까지 1,000억 팔아가지고 33억 났으니까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은 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이렇게 보면 부채 비율도 130%에서 그냥 거의 있잖아요. 150%, 130% 이 정도니까 제약회사들 뭐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저 거래량이 없으면서요. 차트 모양만 보면 자꾸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거래량이 9만 주. 야, 오전에 10만 주도 거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시장에서는 아직 제약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오히려 돌아서 나오면서 6,000원 선 돌아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추가 매수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6,000원만 올라오면은 아유 이거 내 지겨워서 이거 팔고는 내 다시는 안 산다 막 이럴 텐데 이거는 매수 기회로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문제약은 회사에 문제는 없어요. 가져가시기로 하고 치매 안 걸리시려면은 좋은 종목들 많이 사셔야 되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치매 환자들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명문제약은 가져가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자 보내시는 거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안신혜앵커가 또 문자 좀 읽어주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먼저 할까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아버님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경기 파주입니다. 파주요? 네, 예. 아유, 파주면은 거기가 원래 고향이세요? 고향은 일산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근데 어떻게 파주까지 가셨어요? 작은 애가 거기 선대구에 있는 바람에 갔어요. 아, 그러시면은 아버님 거기다 땅 사야 되는데 지금. 그죠? 네? 예, 통일된다 그러잖아요. 통일되면 땅 사야 되잖아요, 거기 파주. 네, 실제 안 그래요. 그래요? 말은 그렇지. 네. 아,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네. 아, 근데 우리 아버님 우리 우리 통일되는 거가 어떻게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글쎄, 김정은이가 자기 목숨인데 그걸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죠? 제가 연락 한번 된다고요. 해볼게요, 아버님. 제가. 네, 예. 예, 아주 긴장 풀리셨죠? 자, 네, 이제 예. 오늘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아이센스. 아이센스요. 네, 예. 예, 아버님 지금 텔레비 볼륨 좀 낮춰주세요. 표지 아니라 이거 전동차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아유, 네, 그럼 예. 전철 타고 가시면서 우리 방송 지금 연결하신 거예요? 네, 예. 아유, 그럼 이제 고맙습니다. 지금 네, 이제 예. 아이센스는요. 네, 이거는 지금 혈당 치료제 만드는 그런 회사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주당 배당도 한 150원 한다 그랬으니까 네, 네. 26일 날까지 가지고 계시면 이게 배당 받으니까 배당 받으시면 가시면 되고요. 네, 예. 요거는 2만 원 선이 이제 바닥 나온 모습이니까 네, 네. 요거는 그냥 가져가세요, 아버님. 네. 예, 보유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가져가시고요. 네, 예. 예, 그 대신 시간을 조금 보내세요. 네. 예, 파시고 싶기 전에는 한 번 더 전화 한번 하시고요. 더 사면 안 돼요? 지금 오늘은 더 사지 말고요. 네. 내일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돌아서 나가는 거 보면서 사세요. 예, 제약 바이오주도 그건 그렇게 사셔야 돼.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가져가셨어요? 네?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20%, 25%요. 아, 그러시면 좀 있으시다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도 돌아서 나가는 거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사세요. 네, 지금 오늘 이번 다음 주는 주에요. 좀 그냥 놔두시고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문자 보니까 삼성전자 사고 싶어요 하신 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니까 비츠로시스 1650원에 50% 했는데 이거 오늘 나온 유상증자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비츠로시스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비츠로시스는 재무구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유상증자 하게 되면은 그냥 빠뜨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주후반에 반등은 줄 거예요. 그럴 때 일단 나오시는 걸로. 예, 지금 유상증자 받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으면은 제가 받으세요 이럴 텐데 받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이제 KTNG는 이거는 안 파실 거잖아요. KTNG 같은 거 사신 분들은 뭐 그냥 내가 장기 투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전력 이런 것들은. 자, KTNG도 보면 차트 모양만 보니까
지금 앞으로 올라오면서 11만 원 선 여기가 이제 11만 5천 원이 고점이었는데 이거 이번에 돌파되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별로 안 좋고 어떤 시장 주도주가 없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틸리티주라 하잖아요. 유틸리티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뭐 오늘은 다들 어디 가셨나 문자가 많이 안 오네요. 013에 3366-8288로 문자 많이 보내세요. 문자 보내셔가지고 종목상담 신청하시면 무료 문자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이거 평생 하는 주식투자 CD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카톡 좀 잠깐 볼까요? 카톡 보니까 이 행여님이 산타 뭐 너무 잘 어울려요. 플러스 바이오팜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예. 작년에는 우리가 저기 산타랠리를 했었는데 그죠? 플러스 바이오팜이 뭐죠? 플러스 바이오팜 저도 나오는데 예, 플러스 바이오팜 여기 있네요. 00736. 아이고 이거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데 바이오 업종들 전반적으로 좀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매도 못해요. 예, 그렇죠? 지금 매도 못하고 조금 기다리시고요. 예, 우리 주후반에 한번 저 제약주 많이 돌아서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유할게요. 자, 안시랭카 좀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서울정부청사에서 2019 경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드리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도전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며 IMF, OECD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간 소비도 7년 만에 가장 견조한 모습입니다. 지지부진했던 노동 생산성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가 3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 등의 창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순환 출자거리도 지난해 93개에서 금년 들어 5개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이나 소득 분배 지표 등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삶도 여전히 팍팍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 동력 발굴의 지연으로 성장 일자리 창출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는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통상마찰 장기화 등 불확실성도 상당합니다. 경제 심리가 유축되고 있고 그간 견조했던 수출도 내년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가지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포용성의 경우 강화해야 할 것은 더 속도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분야는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속도내서 성과내고 체감토록 하기 위해서 총론보다는 강론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해나 갈등으로 막혀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은 경제 활력의 제고, 경제 체제 개선 및 구조 개혁, 포용성의 강화, 미래 대비라고 하는 4개의 정책 영역에 있어서의 과제들과 이중 집중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거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전방위적 경제 활력의 제고입니다. 먼저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에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조 4천억 원 규모의 민투 사업이 투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 사업을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을 내년 1, 4분기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착공 시점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천억 늘리겠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공유숙박,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소규제에 대해서는 투자 캐러반 등 현장 소통을 통해서 그 애로를 발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은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한 축입니다. 초기 창업 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과 회수 단계의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보강하여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 부동산의 권리,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금년 말에서 21년 말까지 연장 지원하겠습니다.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현재 11만 6천 대에서 15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K-POP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각별히 강구하겠습니다. 수출은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금융 지원을 12조 원 확대하여 총 217조 원이 공급되도록 하고 플랜트, 건설, 스마트 시티 수출에 대한 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체제 개선 및 구조개혁입니다. 먼저 기존 주력 산업, 신산업, 서비스 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특히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개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대 선도 신사업 중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에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유망 서비스 산업은 획기적으로 육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광, 보건, 물류, 게임 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험과 인력 양성 시스템의 혁신도 결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용 안전성을 먼저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 확산시켜 나가고 내년 중에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기업 주도의 직업훈련을 도입하는 것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맑은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불공정 거래의 근절,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연명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명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약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께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 재조정, 조세 체납금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자리 안정자금, EITC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2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 구조화에서 시장의 수용성, 기업주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그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 근로제 단위기한 확대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대비 등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 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에 접목 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의 구축에도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 중 국토, 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 기반 시범도시를 세계에 조성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이제까지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조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9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자회견 발표 현장 들어봤습니다.